가장 조용한 날에도 마음이 복잡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주변 세상은 느려지는데 내 안에 무언가는 계속 빠르게, 불안하게,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달리는 것만 같아요. 일정을 정리하고, 집을 치우고,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무거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소음이 밖이 아닌 내면에서 오는 것만 같죠? 결정 피로는 종종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어요.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끝없는 작은 결정들 말이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언제 쉴까? 뭘 청소할까? 뭘 살까? 각각은 어렵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의 명료함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규율이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것은 규칙이 아닌 긴식에서 시작돼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짊어진 것들의 무게를 알아차리는 것부터요. 매일 반복되는 간단한 습관들을 통해 그들은 마음이 다시 숨 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택이 의도적으로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것이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정신적 혼란을 조용히 없애주는 일본의 6가지 작은 습관들이죠. 소음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6가지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가볍고 더 차분하며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내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미니멀 라이프와 적은 소유물입니다. 많은 일본 가정에서 매일 아침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옷장을 열고 몇 벌 안 되는 옷들을 보다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옷차림 하나를 선택합니다. 비교도, 망설임도, 마음속 소란도 없이 그저 하루의 부드러운 시작일 뿐이죠. 저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차분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옷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간소에 관한 것이었어요. 삶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단순함을 선택하는 선적인 미학이죠. 그리고 마리콘도가 사람들이 설렘을 주는 물건만 남기라고 가르치는 방식처럼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죠. 이 2가지 생각은 비움이라는 공통점에서 만납니다. 과도함을 덜어낼 때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지죠. 일본에서 단순함은 미학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많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약 35,000가지의 결정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키죠. 그래서 저녁쯤 되면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본식 미니멀리즘은 엄격하거나 극단적이지 않고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던 결정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작은 도쿄 아파트에서 많은 가족들은 편안하고 쉽게 맞춰 입을 수 있는 필수 의류 10에서 15벌만 가지고 있어요. 주방에는 잡다한 기구들로 가득 찬 선반 대신 몇 개의 고품질 냄비와 그릇만 있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빈 공간도 존중받습니다. 일본어 말하는 단어가 이를 아름답게 설명하죠. 사물들 사이의 고요함, 방에 숨 쉬는 공간. 집에 막아 있을 때 마음도 숨 쉴 여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곧말이식의 부드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아직 당신에게 설렘을 주나요? 당신의 삶을 더 차분하게 혹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나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놓아줍니다. 작은 감사와 해방의 의식이죠. 간단하지만 소유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당신의 삶을 지지해주는 물건들만 간직하게 됩니다. 옷장에 충동적으로 산 30에서 40벌의 옷이 가득할 때 당신의 마음은 매일 아침 판단하고 비교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소모하죠.
잘 맞고 기분 좋고 쉽게 코디할 수 있는 10에서 15벌의 옷으로 옷장을 줄이면 결정은 거의 자동적이 됩니다. 일본식 캡슐 옷장을 채택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선택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멈춘 것처럼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소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더 적은 결정, 더 적은 방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정신이 분산되는 순간들이 줄어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도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면 작게 시작해보세요. 완벽한 하얀 아파트나 극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목표로 삼지 마세요. 아주 작은 한 구석,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아니면 옷까지 몇 벌만 선택하세요. 모든 것을 꺼내서요. 눈앞에 놓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각 물건을 들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나? 이게 나에게 평온함이나 기쁨을 주나? 아니면 그저 내 마음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가? 필수적이거나 의미 있는 것만 남겨두세요. 나머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나누어 주거나 팔거나 재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일본인의 삶에서 단순함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더 좋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선택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신적인 명료함을 보호해줍니다. 어쩌면 오늘 밤 서랍을 열 때 잠시 멈춰 설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 작은 자각의 순간이 더 명확하고 평온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부드러운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간단한 제철 음식 먹기. 많은 가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서도 일어나는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고 선반을 응시하며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오늘 밤 뭘 먹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쩐지 항상 희미한 피로감을 남깁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기분을 종종 피합니다. 더 나은 계획가나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식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말이죠. 그들은 이치주 산사이라는 조용하고 전통적인 개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 하나, 작은 반찬 3가지, 항상 밥과 약간의 절인 채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화려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이 그저 매일 당신을 지탱해주는 틀일 뿐입니다.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그 틀은 일종의 평온함이 됩니다. 매일 밤 새로운 요리를 발명할 필요도 없고요. 메뉴를 비교하거나 새로운 것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부드러운 패턴 속에서 돌려가며 먹으면 됩니다. 밥, 미소 된장국, 단백질 하나, 채소 2가지. 그리고 재료가 계절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식사는 결코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직 안정되고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계절의 리듬을 슌노모노라고 부릅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풍미 있으며 가장 영양가 있을 때 먹는 음식이죠. 여름 오이는 시원함으로 아삭하고요. 겨울무는 따뜻한 국물 속에서 천천히 부드러워집니다. 시장은 제철 식재료를 가게 앞에 바로 진열합니다. 밝고 풍성해서 거의 당신을 대신해서 선택해주는 것 같죠? 보고, 고르고, 요리합니다. 긴 목록도 머릿속으로 흥정할 필요도 없죠. 계절에 맞춰 먹는 것은 당신에게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몸을 날씨와 동기화시켜서 더운 달에는 시원한 채소를, 추운 달에는 흙내음 나는 뿌리 채소를 먹게 하죠. 지역 농부를 돕고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 영향을 낮춥니다. 하지만 아마 더 중요한 것은 각 식사를 자연과의 작은 대화처럼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라하치부를 실천합니다.
배가 약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죠. 배부름을 향해 밀어붙이는 대신 딱 적당한 만큼에서 멈춥니다. 천천히 먹고 조심스럽게 씹습니다. 몸이 먼저 말하게 두는 거죠. 과학도 이런 부드러운 절제를 지지합니다. 칼로리 연구와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량을 10에서 25% 줄이면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BMI가 낮고 만성질환도 적으며 많은 이들이 100세가 넘어서도 맑은 눈빛으로 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식사 직후의 느낌일 겁니다. 80%에서 멈추면 몸이 가벼움을 유지하고 마음도 맑게 유지됩니다. 졸리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은 삶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을 일상에 적용하고 싶다면 꼭 일본 음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요리가 아니라 구조예요. 쉽게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 패턴을 정해보세요. 밥이나 곡물, 국, 단백질, 그리고 한두 가지 채소처럼요. 힘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3가지에서 5가지 조합을 적어보세요. 매주 돌려가며 먹고 재료는 계절에 따라 바꿔보세요. 여름엔 오이와 가지, 겨울엔 고구마와 무처럼요. 식사 재료 중 일부를 미리 준비해두면 저녁 식사는 결정이 아닌 조립이 된답니다. 곧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질문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은 이번 메뉴. 그리고 저녁 시간을 좀 더 가볍게 보낼 수 있죠. 어쩌면 다음번에 마트에 갈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계절이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명확함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3번째 습관, 나만의 미니멀리스트 유니폼 입기.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조용한 순간이 있어요.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아직 잠이 덜 깬 채 옷장 앞에 서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질문이 쏟아지죠. 뭘 입어야 하지? 이 색깔이 오늘 회의에 어울릴까? 이 셔츠가 저 바지랑 어울릴까? 잠에서 깨어 선택하기까지의 그 작은 틈새에서 놀랍도록 많은 정신 에너지가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그 순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거의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거죠. 지루해서도 스타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직장인, 학생, 심지어 창의적인 전문가들에게도 개인 유니폼이라는 개념은 조용한 다이 되었어요. 하얀 셔츠에 어두운 바지, 기본 티셔츠에 치노 팬츠처럼 안정감을 주는 색상들. 흰색, 검은색, 네이비, 회색, 베이지. 튀지 않고 시선을 강요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저 하루를 마찰 없이 시작하게 해주는 옷일 뿐이에요. 과학도 이런 단순함을 지지해요. 컬럼비아 대학교와 의지력에 대한 다른 연구들은 작고 불필요한 선택들을 제거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옷장이 모양과 색깔로 가득 찬 작은 패션 시장처럼 보일 때 뇌는 걸러내고 비교하고 제거해야만 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한두 가지 조합으로 선택지가 줄어들면 마음은 편안해지죠. 흥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까 걱정된다면 일본의 관점은 부드러운 변화를 제안합니다. 그들에게 반복은 단조로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죠. 더 이상 유행을 쫓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옷의 느낌을 따라 선택하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성능보다는요. 부드러운 면 셔츠, 깔끔한 리넨 질감, 몸이 숨 쉴 수 있는 실루엣,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색상들. 옷은 무대라기보다는 동반자가 되죠.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지지해주는 존재요. 일본에서 유니클로나 무지 같은 브랜드의 캡슐 옷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이것저것 섞어 입는 대신 잘 맞고 오래가며 모든 것에 어울리는 나만의 팀에 속한 옷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느낀다고요. 입는 모든 것이 그래, 이거야 라고 느껴질 때 옷을 입는 행위는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간단하고 안정감을 주는 의식이 됩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진 않아요. 작고 친절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정으로 기분 좋고 편안하고 깔끔하며 쉬운 한두 가지 의상을 선택하세요. 색상을 중립적으로 유지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같은 스타일의 옷을 몇 벌 더 사도 좋아요. 그리고 한두 달 동안은 직장이나 학교 갈 때 그 옷들만 돌려 입어보세요. 보통 일어나는 일은 일종의 조용한 발견이에요. 아무도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의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니까요. 아침 식사 전에 5에서 10가지 결정을 줄였기 때문에 당신의 아침은 더 가벼워질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평온함, 하루가 시작되기 전 몇 분간의 추가적인 고요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유니폼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은 옷차림으로 지내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적어보세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나요? 이것저것 비교하지 않으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나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옷차림이 내면의 가장 큰 공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정리정돈하기. 하루가 끝나고 집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명은 은은해지고 일의 소음은 사라지고 마침내 한숨 돌리게 되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카운터에는 우편물이, 의자 위에는 옷가지가 걸쳐 있다면 마음속 무언가가 다시 조여들 겁니다.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주말에 처리해야지.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말은 다른 일들로 이미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죠.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작지만 강력한 습관으로 이런 긴장감을 완화합니다.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대신 매일 집을 부드럽게 보살피죠. 몇 분 동안 작은 한 구석을 조용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뒤에는 O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요타 공장에서 탄생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간단한 이름의 5가지 단계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는 겁니다.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습관화하는 거죠. 엄격하게 따라야 할 규칙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리듬과 같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 일본 가정에서는 이 원칙이 거의 신성시됩니다.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있다면 마음은 더 이상 물건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어디서 보았는지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가위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같은 서랍에 있기 때문이죠. 열쇠는 문 옆에 걸려 있습니다. 내일 필요할 바로 그곳에요. 충전기는 콘센트 근처 작은 상자에 있고 냄비와 프라이팬은 사용 빈도에 따라 놓여 있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손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알면 더 이상 마음속으로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정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동안의 밤 의식이 있습니다. 대청소가 아니라 가벼운 재설정이죠.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고 카운터를 닦고 베개를 정리하고 작은 쓰레기를 버리고 담요를 개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작고 거의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다음날 아침 당신을 부드럽게 맞이하는 집을 만들어줍니다. 정돈된 공간, 깨끗한 표면, 새로운 하루로의 조용한 환영.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함은 집중력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진실을 느끼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죠. 어수선한 테이블은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깨끗한 테이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주말에 대청소를 하는 대신 매일 밤 5분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미루는 것에 부담감을 피합니다. 오늘 청소해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이미 그들의 일상 리듬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5분만. 저항할 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고 싶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저항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요. 오늘 밤 작은 공간 한 곳을 선택하세요. 책상, 서랍, 신발장, 주방 한 구석. 그것을 비우세요.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치우면서 정리의 원칙이 당신을 이끌게 하세요. 남은 물건들을 위한 확실한 제자리를 정할 때 정돈의 원칙이 도움이 되게 하세요. 이미 깨끗하더라도 부드럽게 닦으세요. 그 행동 자체가 평온함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과 그 다음날 밤을 위해 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딱 5분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3주가 지나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손이 저절로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죠. 문을 들어설 때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집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대신 당신을 지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보살핌의 행동들로 만들어진 평화죠. 아마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공간을 정돈할 간단한 행동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한쪽 구석을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습관 5. 일은 계획과 일관된 일상. 일본의 이른 아침에는 조용한 규율이 있습니다. 새벽에 주택가를 걷다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이 켜지고 주전자가 끓고 침대 옆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정확히 7시 30분에 기차를 타러 집을 나서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해 보이고 거의 반복적이지만 그 반복 속에는 깊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많은 일본의 직장인들은 거의 생각할 필요 없는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6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아침 운동인 라디오 체조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기도 하죠. 작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밥, 미소 된장국, 어쩌면 계란 하나 정도요.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9시 30분에 샤워하고 10시 30분까지 잠자리에 듭니다. 체계적이고 어쩌면 엄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두 가지 철학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카이젠과 슈콘입니다. 카이젠은 매일 1%씩만 나아지는 작은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토요타가 한때 전체 산업을 변화시켰던 방식처럼요. 슈콘은 반복이 단조로움이 아니라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매일 실천하는 습관은 부드러운 안내자가 되어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많은 내가 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을 없애줍니다. 당신의 하루에 다, 즉 기상, 식사, 움직임, 휴식을 위한 명확한 시간이 있을 때 놀랍도록 많은 결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묻지 않게 되죠. 오늘 운동해야 할까? 책을 읽을까 아니면 휴대폰을 볼까? 일찍 잘까 아니면 늦게까지 깨어 있을까? 이 질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정신적 명료함을 갉아먹습니다. 안정적인 루틴이 당신을 대신해 답해줍니다. 마음은 논쟁하지 않죠. 그저 익숙한 길을 따라가며 정말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루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하루 종일 우리의 의지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것을 심리학 논문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과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작은 의식들이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면서 배웠습니다. 카이젠은 이 리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하루에 갑자기 2시간씩 운동하는 것과 같이 압력에 무너지는 야심찬 결심 대신
카이젠은 부드러운 단계를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는 10분 걷고, 다음 주에는 15분 걷고, 다음 달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시기죠. 몸이 저항 없이 부드럽게 적응하고, 비록 작지만 그 진전이 계속하기에 충분히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의 일본식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 앵커 포인트만 선택하세요. 일어날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고정된 기둥이 되어 하루 중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 앵커에 하나 또는 2개의 간단한 행동을 붙이세요. 기상 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2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블록 주변을 짧게 걷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책상을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을 2-3주 동안 반복하세요. 당신의 삶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부드럽게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도록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자신과 타협하곤 했던 순간들이 명확해지죠. 한때 망설임으로 잃었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하루하루가 더 가볍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오직 규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신뢰하게 된 리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한 작은 개선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그저 아주 작은 한 걸음 1%만요. 때로는 더 단순한 삶으로 가는 길이 다시는 할 필요 없는 가장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습관 6. 편안한 따뜻한 목욕. 매일 밤 저녁에는 바깥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불을 어둡게 하고 하루의 무게가 여전히 어깨에 얹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아직 잠들 준비는 완전히 되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매일 밤 따뜻한 목욕을 찾습니다.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5%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의식입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인들은 욕조 밖에서 몸을 철저히 씻습니다. 종종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이 담긴 양동이를 사용하죠. 이것은 목욕물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순서대로 같은 욕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는요, 깊은 욕조에 몸을 천천히 담급니다. 어깨까지, 때로는 목까지 잠기는 깊은 욕조예요. 비누칠이나 문지르기 없이 오직 고요함과 따뜻한 물만 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는요, 화면도 사라지고 일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대화마저 희미해지죠. 오직 당신과 당신을 감싸는 따뜻함, 그리고 당신의 숨결을 부드럽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이 목욕법은 신도 정화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마음의 긴장까지 씻어내는 거죠. 그 이점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섭니다. 38도에서 42도 사이의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올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의 중심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이 깊은 잠을 위한 몸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목욕을 하면 잠드는 시간을 약 10분 정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이점 외에도 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루를 판단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되돌아보곤 합니다. 무거웠던 순간들과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들였던 노력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의 감정적인 잔여물들이 풀려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후로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씨름하는 밤의 질문을 없애줍니다. 오늘 밤 어떻게 쉬어야 할까? 오락이나 주의를 분산시킬 것.
또는 자극을 찾아 헤매는 대신 오직 하나의 답만 존재합니다. 따뜻한 목욕 시간이야 이 결정의 고민은 사라지고 몸을 지지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꾸준한 의식으로 대체됩니다. 깊은 일본식 욕조가 없더라도 프로의 정신은 어떤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온도의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부드러운 램프를 사용하세요. 원한다면 양초를 켜고 부드러운 빗소리를 틀거나 10분에서 20분 동안 고요함이 순간을 감싸게 하세요. 물이 머릿속의 소음을 씻어내게 하고 피부 위로 퍼지는 따뜻함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전보다 더 느리게 해보세요. 중요한 건 욕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의도죠.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계획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따뜻함을 느끼고 하루를 녹여내는 시간이죠. 어쩌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몇 분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당신만의 작은 버전을 시도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고요한 쉼을 가지고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해준 몸에게 부드러운 감사를 전해보세요. 때로는 가장 부드러운 의식들이 더 명확하고 평온한 내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수년간 제 삶의 잡동사니 속에서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든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것들이든 말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느끼는 피로는 큰일들에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작은 마찰들에서 비롯되죠. 한 번도 입지 않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셔츠. 더 이상 필요 없지만 계속 옮겨 다니는 물건들. 너무 깊이 생각하는 식사. 쉬는 대신 스크롤하며 보내는 밤들. 조금씩 아주 작은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겨서 결국 우리는 명료함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본의 방식은 저에게 더 부드러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함이 의도적이지만 엄격하지 않은 삶. 일상이 마음을 가두는 대신 자유롭게 해주고 천천히, 조용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삶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 습관 하나, 하루의 한 부분을 더 가볍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당신의 삶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평온하며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일본식 미니멀리즘을 당신의 일상에 살짝 더해보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초대장처럼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튜브가 당신에게 더 부드럽고 사려 깊은 콘텐츠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과 조용한 힘의 세상으로 저와 함께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가시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6가지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결정이 조금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말이죠.